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4년이 됐어요. 어느덧 제가 카페를 오픈한 지 4년이 됐습니다. 4년 차에 제가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천 부평에 있는 오멜라스 커피라고 로스터리 카페예요. 원두를 볶아가지고 다른 카페로 납품을 하는 이렇게 카페랑 로스팅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 3번째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이렇게 카페도 확장을 하고 사업적인 측면도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13평으로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랑 저희 엄마 이렇게 둘이서 오픈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월 매출이 한 400, 500 이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4년 차가 됐고 어느덧 월에 억 단위 정도의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카페의 순수한 매출이 아니고 이제 교육도 하고 저희는 원두를 볶아서 납품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카페보다는 제조업 쪽에 기반이 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 되기 이전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카페 장사를 한다는 게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해 보니까 내가 고쳐야 될 점, 공부해야 될 점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를 성공해내보자 이러고서 장사를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지? 매출을 올린다는 게 뭐지? 카페에서 수익이 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렇게 처음에는 디저트 베이킹도 다 직접 만들면서 열심히 SNS 마케팅 활동도 하면서 카페를 키워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는 13평짜리 월세 100만 원 정도 그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매출 1,500 정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확장을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서부터 유튜브를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카페도 제 유튜브도 지금 4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20대란 나이에 시작을 했어서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느꼈던 점을 그냥 유튜브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3개월 차에 느낀 점, 1년 차에 느낀 점, 3년 차에 느낀 점 영상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3개월 차 후기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몇 천만 원이 순삭되는 게 신기하다 이 말을 했었어요. 그 나이에 인테리어 값이라든지 머신 장비 이런 걸로 몇 천만 원이 통장에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3개월 차에는. 그리고 오픈을 해보니까 직원과 다르게 비교도 안 되는 일의 분량에 대해서 놀랐었어요. 내가 다른 데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충실하게 하는 것만 했어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오픈을 하니까 코앞에 닥친 일들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이 직원이랑 사장이 하는 일의 이 갭차를 한번 크게 느꼈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쓰고 싶어도 매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4시간을 카페 작은 데서 장사를 하면은 진짜 좀 미쳐나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4시간을 갖고자 직원을 쓰고 싶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직원을 쓰고 싶은데 이제 그만한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동네 카페 작은 거를 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월 매출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것도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직원 급여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쓴다?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나는 쉴 수 없는 이 환경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년차 후기에서는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이제 카페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 1년 동안 제가 매출을 끌어올렸던 방법에 대해서 그때 좀 얘기를 했었고요. 마케팅의 기초라든지 이미지를 잡아나가는 방법 내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알리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1년 사이에 내 카페를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었다라는 거를 후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카페를 오픈하고 3년차 카페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카페 하나만으로는 수익이 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고 다른 제조업, 로스팅을 하고 있고 뭐 교육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런 거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카페라는 게 카페로만 밀어붙이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따가지고 내 수입원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한다는 거죠. 온리 내가 카페 하나로만 나의 급여를 막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거는 지금도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계라는 거를 봐도 이 순수익이라는 퍼센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몇 퍼센트를 쓰느냐, 재료비를 몇 퍼센트를 쓰느냐, 그러면 뭐 재료비에서 내가 조금 더 아껴가지고 세이브해가지고 어디다 좀 더 투자를 할 거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내가 세금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떼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순이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월 매출의 뭐 10%, 20%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월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동네 작은 카페에서. 근데 그 순수익이 10%, 20%다. 이거는 이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의 돈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업체에서 이제 매출 자체를 일단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많이 하는 거죠. 월 매출 자체가 높아지면 그 퍼센트는 어쨌든 좀 따라오니까 나중에 가서 회계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쳐낼 거를 쳐내면서 순수익은 늘려내는 방향을 구상해도 괜찮죠. 그리고 또 3년차 후기에서 커피 고집을 버렸더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제가 커피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면 펼쳐나가야 될 영역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카페를 봐도 무언가 하나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사장님은 오히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같은 로스터리 업체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비싼 생두 쓰면은 진짜 커피 좀 최대한 퀄리티 높은 비싼 맛이 나요. 비싼 생두를 써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 이런 스페셜티 시장이 저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 절충선을 가지고 카페, 커피라는 일을 해야 좀 더 내 생활이 윤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차 후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일찍 시작하길 잘했다 였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대한 이직이라든지 아직 내가 원하는, 내가 정착할 만한 회사를 못 찾아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저는 비교적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찍 시작했고 좀 일찍 눈이 뜨여져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4년차 제가 느꼈던 점들을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업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3개월 차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확고한 게 있었는데, 이제 4년 차쯤 되니까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큰 카페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무조건 큰 카페를 하는 게 이롭다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그 큰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주된 사업이 있고 부가적인 사업으로서 세금을 쳐내는 방법이라든지 사업적으로서 오히려 우회해서 돌리는 방법의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족 간에 건물이 있다든지 땅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짓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라는 것도 조언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저 카페를 봤을 때 진짜 커피도 맛없고 무슨 운영을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카페가 알고 보면은 다른 사업체의 뭔가 부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돈 걱정 없이 그냥 해보는 카페일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마주하는 거래처 사장님들의 몇몇 분은 부모님의 재산이 좀 되다 보니까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고, 그렇다고 자식이 취업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카페 하나를 크게 지어준다거나 명함 한 장 만들어주는 느낌, 그런 데를 보고서 저희가 아유 저 카페는 안 돼 라고 판단할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4년차 때 느꼈던 건 트렌드를 쫓되
나만의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라고 말하면 좀 광범위하니까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유행했던 크로플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그거랑 비슷하게 유행했던 달고나라든지, 뭐 옛날에 카페베네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는 허니브레드, 이런 게 SNS로 아주 빵빵 터지면서 트렌드가 됐었잖아요. 카페에서 너도 나도 다들 크로플을 굽기 시작했고, 그 위에다가 얼마나 토핑을 이쁘게 잘하느냐, SNS 사진 싸움이 많이 난무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내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 트렌드를 쫓는 거 분명 좋아요. 매출이 그만큼 잘 나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찾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트렌드는 일찍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쫓되 정말 내 카페의 가치관 중심 이라는 게 없으면은 좀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데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은 카페를 한다든지 뭐 다른 카페를 운영할 때 매출을 위해서 그런 트렌드를 쫓을 수는 있는데 쫓겨다니지는 말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지금 오멜라스 커피가 완전 커피 중심의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 커피의 요소를 벗어나는 거라든지 뭐 향을 망친다는 디저트 종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축이 받쳐준다면은 내 카페를 운영하는데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4년차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씁쓸한 말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몇백 명씩 하면서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이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을, 그리고 그 사장님들의 케이스를 만나겠죠. 근데 아까 3년차 후기에서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카페만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건물주였습니다. 저 카페는 뭐 걱정 없이 그냥 운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죽는 소리도 없고 그냥 정말 운영하는 곳, 거의 대부분이 건물주였습니다. 그거 이외에 건물주가 아니고 계약의 형태로 다 들어가신 분들 수익이 전혀 안 되네요. 이거는 정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가 대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안주하기보다는 물론 누구나 금수저 운수저 막 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엄청 가난하게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고,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정말 허름하게 13평짜리 카페에서 차근차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수저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금수저 카페의 테크트리를 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만의 테크트리가 분명 있어요. 그냥 카페를 오픈하고 또 부모님이 어떤 사업체를 꽂아가지고 뭘 어떻게 돌리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의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 게 아니고 나만의 테크트리를 뭔가 쌓아야 된다, 뭔가 길을 나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큰 카페가 부러워가지고 저 큰 카페의 메뉴라든지 가격을 신경 쓴다던가 이런 거를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자리를 파악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면 될까를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로스터리 카페들은 어쨌든 규모 싸움이 굉장합니다. 카페들도 좌석이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규모 싸움이 있다지만, 저희 같은 로스터리 업체들도 누구는 막 100kg짜리 로스터기로 엄청 금방 빨리 볶아버리고, 누구는 1kg짜리로 하루 종일 볶아버리고. 근데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1kg짜리 로스터기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렸을 때 이 100kg짜리 로스터리들이 해왔던 테크트리라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내가 가야 할 길,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옆 카페가 뭐 얼마를 판다, 뭐 옆 카페 규모는 이만한데 와, 저 친구는 이렇게 큰 카페를 갑자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네? 와, 돈 많아서 좋겠다, 땅 있어서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계속 그럴 거고요.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4년차 후기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차 후기에는 또 어떤 거를 느낄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잘 봐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도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